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카시트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아이 컨버터블 카시트를 뒤보기로 태우다가 46개월의 앞보기로 전환했어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처음부터 카시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엄마는 아니라는 걸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조리원에서 집에 돌아올 때 카시트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아이를 안고 왔어요. 그때는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카시트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나서도 아이가 불편할까봐 안전벨트를 꽉 조이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답답해 보이고 울어서 조금 느슨하게 해줬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더 위험한 사용 방법이더라고요. 아이 몸이 카시트 안에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고가 나면 벨트가 느슨해서 몸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더 큰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카시트는 편하게 앉히는 장비가 아니라 충격을 버티는 장비라는 걸 그때 처음 이해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하나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세이프 인 더 싯 같은 계정도 참고하고 한국어로는 아이와 차 같은 컨텐츠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정보를 쭉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카시트는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아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뒤보기를 오래 해야 하는지부터 설명드리면 이건 단순히 더 안전하다 수준이 아니라 아이 몸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은 성인보다 머리가 훨씬 크고 무거워요. 그리고 목 근육과 경추 구조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몸은 앞으로 나가고 머리는 더 크게 앞으로 쏠리면서 목에 굉장히 큰 힘이 걸리게 돼요. 앞보기 상태에서는 이 힘을 목이 직접 버티는 구조가 되는데 뒤보기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작용해요. 충격이 들어오면 아이의 등, 머리, 목 전체가 카시트 쉘에 닿으면서 한 번에 지지되기 때문에 특정 부위, 목에 힘이 집중되는 걸 줄여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뒤보기는 단순히 방향의 차이가 아니라 충격이 전달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건 실제로 해외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예전에는 최소 만 2세까지는 뒤보기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가능한 한 오래 뒤보기 유지로 권고하고 있어요. 유럽,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앞보기가 더 일찍 가능하지만 실제 문화적으로는 만 4세까지 뒤보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은 최소 기준이고 실제 안전 기준은 그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이나 아시아는 법 기준 중심이라서 조건만 충족되면 빨리 앞보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들 기준이 아니라 사고 상황 기준으로 판단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다리 관련 질문이에요. 다리가 접혀 있으면 불편하지 않냐, 성장에 안 좋지 않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장 방해와 관련된 근거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관절 가동 범위가 훨씬 넓고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이 유연하기 때문에 다리를 접고 앉는 자세가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평소에도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접고 앉는 자세를 많이 취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그리고 사고 시 부상 패턴을 보면 다리보다 훨씬 중요한 건 목과 척추예요. 앞보기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뻗고 있다가 충돌 시 앞좌석에 부딪히면서 다리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뒤보기는 다리가 접혀 있어서 오히려 충격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리 불편함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안전과는 다른 문제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컨버터블 카시트를 오래 사용한 이유는 고정 방식 때문이에요. 컨버터블 카시트는 5점씩 하네스를 사용하는데 이게 어깨 2군데, 골반 2군데, 중앙 1군데 총 5지점에서 아이 몸을 잡아줘요. 이 구조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힘을 여러 방향으로 나눠서 분산시키고 몸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반면에 주니어 카시트는 차량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구조라서 아이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벨트 위치가 변하고 그만큼 보호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스스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벨트가 정확한 위치에 오는 시점까지는 컨버터블을 유지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어요. 제가 앞보기로 전환한 시점이 46개월이었는데 그때는 아이 키와 체중 그리고 앉는 자세와 벨트 위치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했어요. 카시트를 고를 때 인증도 많이 보시는데 KC 인증은 기본적으로 국내 판매를 위한 최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 사이즈 즉 R129는 유럽 기준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충돌 상황을 반영한 규정이에요. 특히 측면 충돌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스웨덴 플러스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일반 인증과 다르게 정면 충돌 시 아이 목에 가해지는 힘까지 측정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뒤보기 카시트만 통과가 가능하고 통과한 모델은 목 보호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검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뒤보기를 오래 유지하고 싶거나 안전 기준을 더 높게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여행이나 택시, 비행기 같은 상황이에요.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 택시니까 어쩔 수 없지, 비행기에선 안고 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고는 오히려 집 근처 짧은 이동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비행기는 난기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큰 힘이 가해질 수 있어요. 미국 기준에서는 비행기에서도 아이를 안고 타는 것보다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기류가 발생하면 성인 팔로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안전 기준으로 보면 아이도 별도의 좌석을 사용하고 카시트를 설치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건 저도 나중에 알고 나서 많이 놀랐던 부분이에요. 그 전까진 그냥 안고 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한국은 안전 인식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카시트를 비행기 좌석에 설치하려고 항공사에 전화를 해보니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들이 그런 케이스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셔서 결국 저도 아이를 앉혀서 가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용 카시트는 세컨 카시트로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휴대성을 위해 구조가 단순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충격을 분산시키는 능력이나 고정력이 일반 카시트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행이나 비상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매일 사용하는 메인 카시트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뒤보기를 최대한 오래 유지했고 컴포터블을 늦게까지 사용하고 있고 아이가 준비됐다고 판단한 시점인 46개월에 앞보기로 전환했어요. 이건 남들이 어떻게 바꿨는지가 아니라 아이 몸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안고 타고 벨트 느슨하게 하고 그냥 다들 하는 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편해 보이는 것보다는 사고가 났을 때를 기준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카시트는 습관이 아니라 장비고 그 장비가 사고 결과를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앞보기로 전환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바로 주니어로 넘어갈 생각은 없고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더 컴포터블을 유지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카시트 모델을 추천하자면 사실 특정 모델을 무조건 추천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은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이벡스 시로나 같은 모델은 회전 기능이 있고 측면 충돌 보호 구조나 로드레그 같은 안정장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충돌할 때 힘을 줄여주는 구조가 잘 잡혀있는 편이고요. 조이 아이스핀 360 같은 경우는 R129 기준에 105cm 정도까지 뒤보기가 가능해서 현실적으로 오래 뒤보기를 유지하기에 괜찮은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브랜드나 모델보다 뒤보기 최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R129인지 가능하면 플러스 테스트인지 이걸 먼저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제일 좋다는 브라이텍스 듀얼픽스를 사용했는데 회전 기능 때문에 편하기도 했고 기본 안전 구조는 잘 갖춰준 모델이에요. 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 뒤보기 한계가 아주 긴 모델은 아니라서 뒤보기로 오래 태운 건 카시트 덕분이기보다는 제가 기준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각 집마다 상황이 다르고 차량이나 이동 환경, 아이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안전만큼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도 최대한 협상 없이 기준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영상이 카시트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기준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